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희망 가득,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두영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벼운 체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책하실 수도 있고, 또, 또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고,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분주하게 아침에 여러 일들을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읽고 있는 그 분야 중에 성공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제가 조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침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분주하고 정신없이 시작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아침의 시작을 많이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작의 그런 일환으로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이렇게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하루나 또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성공과 관련된 책들을 또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게 된 부분은 하루에 첫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와 또 나의 일상이 달라지고, 그것들이 잘 누적되어서 인생의 그런 좋은 습관으로 굳어진다. 이런 글에는 상당히 공감이 돼서 첫 번째 하루의 첫 1시간 여유 있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중에는 반드시 내가 잘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포함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중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잠자리를 침대를 또 이불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 그것부터가 좋은 시작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첫 번째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나는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내 컨트롤 하에, 지휘 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 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랑의 문제 또는 미움의 문제, 이 돈과 사랑, 사람,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정신과 의사가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인생에는 돈 문제 또는 사랑의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벼운 생각이지만 일견 돈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면 또 인생은 또 살아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잘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처음 만난 인간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전 또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맺으신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또 내가 기저귀에 소변을 보았을 때 나의 표정만 보고도, 또는 심지어는 내가 어떠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마치
하루 종일 나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한 경험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가 잘 이해하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심지어는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어, 이신 전심처럼 이 발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심 점심 점심밥은 아직 드시려면 시간이 좀 남았지만 자 친구를 만나셨는데 야 주영아 잘 지냈니? 근데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 그래 힘들지? 그래 말 다 안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위로가 되실 테고 마음에 그래도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애착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애착의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첫 번째, sensitivity, 예민함과 두 번째, response, 좋은 반응, 세 번째, 일관성. 이러한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께서는 많은 경험들을 어린 시절부터 해 오셨고 또 성장하시고 나서는 그 원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또 갈등이 있을 때도 쉽게 잘 조정해서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대방도 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중간 지점에서의 절충이 가능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애착도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에 또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순회 진료를 나가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물론 공부도 저의 인생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보다도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친했던 친구 금방 돌아서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흠결을 보고 나니 돌변하고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런 용어 중에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통수를 친다든지 어, 뭐 배신, 등 뒤에 칼을 꽂는다든지 뭐 이러한 험악한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진료 상황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외로운 것이 낫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나으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저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받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삶의 어떤 희망과 그런 어떤 용기를 주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코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아주 유명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그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 혼자
사람들과 별로 접촉하지 않고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볼 때, 우연히 공통적으로 그 자연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부분은 뭐였는가? 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었다. 그리고 다시는 상처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 매우 만족하고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결코 혼자 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보다 낫다는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친구를 만난다면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고 그 새로운 인간관계로부터 아마 어떤 치유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누고 한번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인정하느냐? 나는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것이 저희가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또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결코 조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많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아마 상대방의 사랑을, 또는 그런 미움의 마음을 거두거나 사랑을 키울 수 있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어느 시기에는 적용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틀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을 우리가 미리 선택한다거나 누구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는 노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에도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그냥 아무 식당에서나 한 끼 먹자 하실 때에 아마도 내 마음에 쏙 들고 아주 건강한 그런 식사 한 끼를 하시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하신 곳에서 여러분께서 아주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나를 잘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면을 가지고 있고, 언제 행복하고,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금 보셔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전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 또 몇 번의 평판을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아주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 오랫동안 한 사람을 속이거나 잠깐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오- 나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슷한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친구를 험담하고 나에게 와서 상사를 험담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현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흉을 보고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든지 만나시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중에는 물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이 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참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른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과 비슷하게 내 사람이라면 내 곁에 남는 것이고 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랑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가슴 졸이시거나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는 그 과정의 행복을 누리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다 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석처럼 딱 붙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그게 안 맞는 것처럼 밀려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다른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또 친구의 문제, 사랑의 문제,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그 어려움에 의해서 결코 내 삶이 또는 내 삶의 여러 균형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거나 흔들리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가슴 아프고 너무 슬펐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깨달은 단 한 가지는 또 제가 그 깨달은 것과 연관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고사성어가 있다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그런 한문 시간의 내용으로는 아들을 갖고 있던 노인이 말에서 떨어진 아들이 다리를 크게 다쳐서 평생 다리를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그 노인을 위로하고 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만 노인은 담담하게 비교적 그런 불행을 마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건강한 모든 청년들, 장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그 노인의 아들은 아마 그 불편한 다리 때문에 전쟁에 이렇게 징집되지 않아서 아마 살아남았습니다. 뭐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는 순간에는 불행으로 느껴졌지만 나중에 그것을 바라봤을 때 행운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그 소유주 또는 창업자인 마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큰 불행 또는 결핍이 있었는데 그 불행과 결핍이 오늘의 나의 성공을 만들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오늘의 알리바바와 마윈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희망 가득 정신과 그리고 저희 브레이닝 상담센터 또 유튜브 채널 거침없이 사이킥이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지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